오늘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영남권입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31번째 환자입니다. 29번째, 30번째 환자 부부처럼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망 바깥,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불특정 다수로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먼저 오늘 확인된 환자가 있는 대구 의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환자 상태는 취재가 됐습니까? 네, 병원 의료진에게 좀 물어봤는데 폐렴 증세에 기침만 좀 할 뿐 환자 상태는 좀 건강 상태가 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31번째 확진자는 61살 여성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대구의료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수성구 보건소에 방문을 했고 1, 2차 검사에서 모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열흘가량 입원해 있었다면서요? 네, 이 확진자는 2월 6일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에 수성구에 있는 새로난 한방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그날 밤에 입원을 했고 어제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때부터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고 말했고 이튿날엔 인후통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또 10일엔 열이 38.8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좀 설마 했다가 결국 15일에 폐렴이 걸린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를 방문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또 이 환자에게서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동안 다닌 장소가 중요합니다. 파악이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환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모두 3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9일과 16일에는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2시간가량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는 500명가량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지인 결혼식으로 동구에 있는 퀸벨 호텔에 갔습니다. 12시까지 머물면서 2층 뷔페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1층 예식홀 로비도 들렸습니다. 또 교회와 호텔을 오가면서 택시를 5번 탔는데요. 이 택시기사 5명과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지인 등 모두 1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남편과 아들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나머지 밀접 접촉자 중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이 병원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등 직원 12명이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현재 모두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예, 29번째 환자의 부인, 그러니까 30번째 환자의 동선도 오늘 공개가 됐죠? 네, 30번째 환자는 지난 6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요. 서울대병원과 강북 서울외과의원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 등을 5차례 찾았습니다. 또 인천 용류도와 경인 아라뱃길을 지하철로 다녀왔고 종로구에 있는 갈비집과 스타벅스도 들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20명인데 모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 병원에 함께 머물던 환자가 자가 격리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곳 대구의료원으로 모두 옮겨서 격리 조치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된 환자는 이제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적도 없고 기존 환자와 접촉했는지도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지역 감염 사례인데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2차, 3차 전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어저께 오늘 여행력이 없는 환자분이 3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 29번과 30, 31번 환자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국자 검역과 접촉자 자가격리라는 기존 방역망을 벗어난 사례입니다. 이대로라면 확진자가 각각 600명과 70명을 넘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폭넓은 2차, 3차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전면 확산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례 정리를 확대하고 또 많은 그런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환자들의 보고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건은 숨겨진 감염원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연결고리를 찾는 역학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중국을 다녀온 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한 남성에게 오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후 늦게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이루어졌던 병원을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상관이 없다는 게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따로 한 검사에서 모두 감염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벌어진 상황을 정리하면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에서 한 남성이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와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남성은 이곳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으로 옮겨져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는데요.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고 또 사망 당시에 폐렴 증상이 있었다고 알려져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병원 측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폐렴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파악이 된 상태고요. 또 이 남성이 중국에 다녀온 것은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방역망 바깥에 환자들이 늘어나면 감기의 초기 증상만 있어도 코로나19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동네 병원인데 대응 지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와서 병원 문을 닫으면 보상받을 길도 없다며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동네 병원입니다. 해외 나갔다 오신 적 없으시죠? 네. 환자가 오면 일단 열부터 잽니다. 병원 한켠엔 소독제와 마스크를 쌓아뒀습니다. 그나마 저희 병원은 좀 나은 편이죠. 하지만 바로 옆 종로구에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온 뒤론 감기 환자만 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서워요. 무섭고 저도 일단 가족이 있는 입장이고. 불안한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기도 겁나요, 이거. 어떤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잖아요.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산되면 감기 증상만 있어도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주로 동네 병원을 찾게 되는데 대응 지침은 병원 실정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도 아니고 환자분들도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여기 앉다가 저기 앉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확진 환자가 다녀가 문을 닫은 병원들도 있지만 보상 방안이 없습니다. 저한테 어제 다녀간 담기 환자가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해서 너 자가격리하라 그러고 내일이라도 연락받을 수 있는 동네예요. 원장이 문 닫으면 그곳은 그냥 2주간 폐원이에요. 가장 큰 걱정은 병원이 감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오는 환자들이 또다시 제2, 제3의 감염원이 돼서 평택성모병원의 예처럼 병원이 감염원이 되는. 정부는 의심 환자 대응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한 매뉴얼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수가 침체된 현재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전체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시장 소비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1,041억 원 사용을 의결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며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예산 조기 집행뿐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 등 다른 대책 강구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비 진작책으로는 소비 쿠폰이나 구매 금액 환급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달 말쯤 1차로 대책이 나온 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코로나19에 충격을 받은 항공업계는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종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돌아가면서 무급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비상 경영 선포는 노사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는 중국 노선 비중이 19%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이 오염 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시아나의 중국 노선은 79%, 동남아시아 노선도 25% 줄었습니다. 아시아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흘간의 무급휴직을 돌아가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5월 말까지 석 달 반입니다. 원래는 승무원만 대상으로 휴직을 신청받으려고 했지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넓히고 휴직도 의무화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조종사까지 의무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은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재신임을 받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원진은 또 직책에 따라 20에서 40%씩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행사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를 시작으로 규모가 작은 저가항공사 등 다른 항공사들의 허리띠 조이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일부 공장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배선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가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현대차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벨로스터와 코나 등을 만드는 울산 1공장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GV80 등 인기 차종을 만드는 울산 2공장도 21일 하루 쉽니다. 기아차도 원래 오늘까지였던 경기도 광명의 소하리 공장 휴업 기간을 21일까지 사흘 더 늘렸습니다. 마스크 값이 그새 더 올랐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마스크가 당장 시장에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유례없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값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사재기 단속을 시작한 뒤에도 최대 27% 넘게 올랐습니다. KF80 어린이용 마스크 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4인 가족이 매일 마스크를 쓰면 한 달에 38만 원이 드는 셈입니다. 사재기 업자를 잡아도 정부가 마스크를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가 400만 장 넘게 사재기한 업체를 잡아냈지만 이 업체는 서둘러 300만 장을 팔아치웠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받고 팔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속에 일단은 거기에는 걸리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자기들이 단속하고 바로 떨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일단 정보는 없는 거고. 관세청에서도 40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압수했지만 역시 시장에 풀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